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사람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결국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집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제의 마음이 서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위에 조용히 덮여있던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는 집안의 지붕과도 같습니다. 비가 내려도 그 아래에 있으면 젖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지붕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안에 있으면 서로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명절에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면 가족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언제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참고 있는 웃음이었고 때로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부모 앞에서 많은 것을 참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이 있어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듣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용히 눌려있는 감정일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있는 집은 뚜껑이 덮인 냄비와 같습니다. 안에서 무엇이 끓고 있는지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 있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올라오는 것을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종이일 뿐입니다. 진짜 냄새는 돈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냄새는 사람의 마음에서 오래전부터 올라오고 있던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자주 비교를 경험합니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지, 누가 더 칭찬을 들었는지, 누가 더 기대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기억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어린 마음은 그것을 금방 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둡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 참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부모가 걱정할까 봐 삼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장부에는 작은 기록들이 계속 쌓입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끼는지, 누가 더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지, 누가 더 서운했는지 그 모든 감정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것을 꺼내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놀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차가운 말이 나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이 그때 깨어난 것뿐입니다. 나는 사람을 오래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본래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있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사람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역할이 하나둘 사라지면 남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난 뒤에 드러나는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원래 있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참고 살아온 것일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형제 사이의 갈등이 갑자기 커지는 것일까? 마치 그날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갈등은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비로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형제는 같은 집에서 자랍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부모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누가 더 자주 칭찬을 들었는지, 누가 더 큰 기대를 받았는지 같은 작은 차이들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어린 마음에게는 그것이 큰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늘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진 사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말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작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은 점점 또렷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때로 마음속에서 장부처럼 정리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누가 더 많이 참았다고 느끼는지, 누가 더 외로웠다고 느끼는지 사람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쌓아갑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마음이 쉽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가족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집안의 어른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려 할 때 그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서운함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부모가 속상해할까 봐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집안을 붙잡고 있던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빈자리가 생깁니다. 사람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 이 집안에서 중심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될 것인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 보면은 그때의 대화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서류를 이야기하고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공평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그 마음이 더 커집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믿고 싶고 내가 해온 노력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서로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집니다. 그러면 대화의 방향도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시작했던 대화가 어느 순간 따지기 위한 대화로 변합니다. 서로의 말 속에서 잘못을 찾기 시작하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시 꺼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정이 더해질 때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의 미안함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오래 바라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미안함을 분노로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형제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상대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미안함을 덮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각자의 상처를 지키기 위한 말들만 남게 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수록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 때로는 더 큰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있던 감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보이는 갈등은 그 흐름이 드러난 장면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때로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점점 더 거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마음속에만 있던 생각이 어느 순간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 어릴 때부터 늘 그랬다는 말, 부모 앞에서만 착한 척했다는 말, 이런 말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이상하게도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어집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남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가족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던 가족이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서로 안부도 묻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작은 문제로 형제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서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아주 짧은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늘 이기적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형제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관계는 큰 사건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 평생 이어지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던지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던지면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방어하게 됩니다. 방어가 계속되면 결국 공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더 이상 이해를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 싸움에서는 누구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질수록 말은 더 차가워집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기억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과거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서로의 어린 시절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한 모습도 알고 있고 서로의 실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그 기억을 꺼내면 상대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 싸움이 다른 갈등보다 더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확하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말이라고 말입니다.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기도 합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옳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공평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옳음을 증명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이길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관계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 상처를 던지는 말인지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많은 역할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자리도 있고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의 자리로 서 있고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자리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역할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본 모습은 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그 역할들이 하나 둘씩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는 날이 오기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멀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씩 사라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고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이 있었다면 그것이 더 또렷해집니다. 오래된 불만이 있었다면 그것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굳어버린 흙처럼 쉽게 풀어지지 않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지나가는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지, 오래된 비교가 남아있는지, 혹은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이런 감정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형제는 서로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도 알고 있고 서로의 약한 순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오래전의 서운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면 사람의 태도도 함께 변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커지면 말투도 점점 의심스러워집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커지면 표정도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은 마음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결국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관계의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몸보다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같은 작은 선택들이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성품이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오랜 서운함이 계속 남아있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조금씩 다스리며 살아왔다면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더 안정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주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 따지고 싶어 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했는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온한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이기기에 싸울 때 마음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논리를 찾고 기억을 꺼내고 서로의 잘못을 밝히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동안은 내가 옳다는 느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그 싸움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특히 형제 사이의 갈등에서는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로의 삶을 오래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함께 웃던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시간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를 이겨야 할 상대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은 더 쉽게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대의 태도는 우리가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품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힘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출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 작은 절제가 사람의 품위를 만듭니다. 둘째는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시간을 얻습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말도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셋째는 적당한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면 항상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은 말도 크게 들립니다. 작은 오해도 쉽게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다시 서로를 바라볼 여유도 생깁니다. 인생이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더 넓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재산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오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하고 오래된 감정을 조금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인생의 후반을 지켜줍니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구와 싸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누구와 마음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마음만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오랜 세월을 지나며 천천히 배운 인생의 한 가지 진실입니다.